안녕하세요. 따강 글쓰기 교실입니다. 따강은 제가 인터넷에서 쓰는 대화명입니다. 활동명이죠. 따뜻한 강 약자입니다. 너무 길어서 부르기 쉽게 그냥 따강이라고 지었습니다. 따강 글쓰기 교실입니다. 사실 좋은 글 쓴다는 게 어렵지도 않은데 또 쉽지도 않죠. 요령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요. 좋은 글은 뜻이 분명하고 알기 쉬운 글입니다. 감동을 주는 글은 문학이고요. 문학 글쓰기하고 전혀 다르죠. 문학글과 그냥 일반 생활글은 전혀 다르죠. 뭐 제가 주로 얘기할 글은 생활글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업무글이라고 봐야 돼요. 업무글, 홍보글, 특히 홍보글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글 쓰기라고 붙여도 되는데 기본 원리는 비슷하니까 글쓰기 교실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어쩌면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리겠지만 어쩌면 세계에서도 정말 글을 많이 쓴 사람에 속할 거예요. 알려져 있지 않다 뿐이지 진짜 글을 많이 썼죠.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미리 한번 보실까요? 이건 제가 쓴 책이에요. 이거 제가 쓴 책. 그래서 이거는 제가 32살 때 썼어요. 32살 때, 32세 때, 당시는 이제 사회과학 서적을 전부 일본어를 너무 많이 베껴서 쓰던 시대란 말이에요. 이때면 80년대잖아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왜 우리 글을 안 쓰고 일본 걸 베껴서 쓰냐 해서 썼었던 책인데 출간은 못했어요. 출간은 못했지만 그거 다 편집까지는 했었던 책이죠. 그다음에 이거는 매주 A4 5 내지 6매 분량을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회사가 티쿤 글로벌이라고 해외 직판 지원하는 회사거든요. 티쿤 글로벌 직원들에게 보내는 글. A4 5, 6매면 굉장히 길잖아요. 이걸 530회 썼어요. 거의 매주 안 빼놓고 한 9년 반에 걸쳐서. 그 여기 보면은 뭐 9년도 10년, 11월,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렇게 해서 쭉 썼었던 거죠. 이거는 제가 24살 때 썼었던 글 같아요. 23살 때. 이거는 30살, 이것도 한 30에서 31세 때 썼는데 저는 어떤 글 써도 남의 거 베끼지 않았거든요. 이게 당시에 7,500부 팔렸어요. 한국에서는 1쇄가 2,500부였거든요. 이 당시에. 근데 7,500부 팔렸으면 엄청나게 팔린 거죠. 그것도 뭐 완전 무명이잖아요. 저는 뭐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7,500부 팔렸습니다. 이거는 2004년에 썼나? 뭐 하여간 2008년에 썼나? 이 무렵에 썼어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지금도 하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해외 직판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정리한 책이고
이것도 뭐 그래도 꽤 많이 팔았죠. 물론 뭐 일세도 다 안 나가긴 했었지만 팔았습니다. 자비로 낸 게 아니라 출판사에서 정식으로 출판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뭐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뭐 한국경제신문에서 CEO 전원으로 해외 직방 기업 키웠다 그래서 주 1회 임직원에게 보내는 메시지 10년간 458회 진행했다. 더 했나 모르겠어요. 500회 넘었어요. 530회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온 거죠.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제가 지금부터 하는 글을 쉽게 쓰는 방법 이걸 거의 다 적용했어요. 그래서 연습을 정말 많이 했죠. 그래서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게 완전히 이것만 제가 또 제 사업이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글은 뜻이 분명하고 알기 쉬운 게 최고입니다. 뜻이 분명하고 알기 쉬운 거. 그런데 이게 제일 어렵죠. 어떻게 해야 뜻이 분명해지냔 말이에요. 어떻게 알기 쉬워지냔 말이에요. 착한 일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착한 일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 자기는 착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쁜 일이었던 거죠. 뭐 이완용 같은 매국노가 자기가 꼭 나쁜 짓 한다고 생각했겠어요? 폭군들이 자기가 꼭 나쁜 짓 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너무 괴로워지니까요. 뜻이 분명하게 하려면 방법, 그러니까 목적보다 더 중요한 거, 목적만큼 중요한 게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다 정할 수 있어요. 나 좋은 대학 가겠다. 목적은 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더 중요한 건 how예요.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공부 잘하겠다는 사람은 학생이면 다 하잖아요. 근데 방법은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뜻을 분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알기 쉽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방법, how를 찾아 나가는 게 글쓰기 교실의 목표인 거죠. 근데 이 점은 제가 어쩌면 제일 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직판 전 세계에서 아직도 책 한 권 못 내고 있는데 제가 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분야도 제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 여러분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요약하면 일단 전하려는 내용이 분명해야 돼요. 글이라는 게 이거면 되는 거지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전하려는 내용이 분명해야 된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몰라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옆 사람이 그러는 거죠. 도대체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얘기하고 요지만 얘기해봐. 요지. 무슨 말 하고 싶다고? 이런 얘기 자꾸 하잖아요. 왜냐하면 버벅거리니까. 그래서 전하려는 내용을 정리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요령과 방법이 있어요. 이걸 전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짧은 글이 좋다. 이것도 방법이 있죠. 물론 짧은 글이 최고 좋습니다. 다시 다음 주에 설명 하나하나 할 거예요. 짧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군더더기가 없어야 돼요. 구두점 하나, 문장 부호 하나도 필요 없으면 다 빼는 게 맞는 겁니다. 이런 요령들.
이런 건 이제 많이 정리를 많이 해놨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모르죠. 고유어를 많이 쓰면 글이 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유어라는 게 뭐죠? 고유어? 순우리말. 고유어는 순우리말이에요. 순우리말을 쓰면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쉽다고 느껴요. 어제, 오늘, 모레, 글피, 엊그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노랗다, 노르스름무리하다. 딴 나라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다 그거를 감각으로 알잖아요. 그다음에 뭐 겨를없다 이런 거 뭐 없어진 말이긴 한데 굉장히 예쁘지 않아요? 미리네, 겨를없다. 근데 놀랍게도 이게 뭐 한가하다 이런 뜻인데요. 겨를없다. 근데 이 말을 처음 들어도 뭔가 좀 한가하다는 느낌이 나지 않아요? 이런 게 고유어의 강점이라는 거죠. 뭐냐면 한국 사람 몸에는 한국인 DNA가 흐르는 것처럼 고유어의 감각이 한국 사람 속에 숨어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말은 한자잖아요. 한자. 내일이잖아요. 그죠? 내일은 한자인데 하제라는 우리말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쓰는 거죠. 뭐 굳이 죽은 말까지 살릴 수는 없지만 또 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는 전부 서클이라고 그랬잖아요. 서클인가 서클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동아리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알려졌고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또 말이라는 건 죽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는데 고유어를 많이 쓰면 글이 쉬워집니다. 은하수가 미리내잖아요. 뭐 하여간 은하수 비슷하잖아요. 내 흘러간다는 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고유어는 그 나라 사람들 정서에 잘 맞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고유어를 많이 쓰면 글이 무조건 쉬워집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사람들도 다 얘기를 많이 했고 정리도 잘 해놨어요. 근데 저는 정말 강조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문장 쓰기입니다. 고유어를 쓰는 것만큼 우리 문장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글이 쉬워지니까. 쉽게 쓰는 글이 가장 좋은 글이니까요. 고유어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고유어 쓰자는 운동까지는 되어 있는데 우리 문장 쓰기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말을 파괴하는 가장 앞장서서 파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우리말을 보존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될 학자, 작가, 기자,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말을 정말 무지막지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진짜 파괴자들이에요. 파괴자. 잘난 척하지만 이 작자들 때문에 우리말이 거의 피폐해진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 사람들이 외국물을 먹은 거예요. 외국물을 먹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일본어, 영어 문장에 찌들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한글 공부할 시간이 아예 없는 거예요. 한글 공부할 시간이 아예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배운 일본어 문장, 영어 문장을 가지고 강의도 하고 글도 쓰고 이러고 있는 거죠. 정말 이 학자 나부랭이들, 지배층 나부랭이들이 끼친 한글 파괴 활동은 상상 이상입니다.
이제 저처럼 이제 고유어 쓰기나 한글 문장 쓰기에 관심 갖는 사람은 뉴스 못 들어요. 정말 글을 너무 파괴를 해놔 버려 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우리 글 구조를 공부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뭐 지식은 뛰어날지 모르겠는데 진짜 글 영역에서는 무지막지하고 무식한 놈들이 많습니다. 저는 뭐 이런 용어 잘 안 쓰긴 한데 진짜 이 사람들 보면은 화가 너무 나니까 진짜 무식한 놈들이라는 얘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외국에서 물먹은 학자 나부랭이들이 이제 스승이 되는 거죠. 가르쳐 놓으니까 제자들도 똑같은 말 써요. 그리고 또 배웠으니까 이 제자들은 또 외국 또 나가는 거죠. 아주 악순환에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한글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배층들이 이렇다 보니까 일반 대중은 저들이 하는 말이 더 좋은 말인 줄 알고 따라하는 거죠. 진짜 통탄스럽습니다. 세종대왕님이 진짜 울 것 같고요. 한글을 독립투쟁에 썼던 선조들이 진짜 울 거예요. 진짜 울 거예요. 괴롭죠. 근데 저는 뭐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좋은 글 쓰기, 한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조금만 전략을 잘 짜서 활동하면은 금방 한글은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글 문화가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한글은 조선 시대를 뚫고 살아남은 글이에요. 그 한자가 지배하는 조선 시대를 뚫고 살아남은 글이라는 거죠. 근데 뭐 지금은 조선 시대보다 몇백 배 좋잖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이 지식인 나부랭이들과 전혀 달리 살아가는 민중들이 있잖아요. 민중들. 이 사람들은 민중은 자기도 모르게 우리 고유어를 잘 씁니다. 우리 고유어를 잘 쓰고 우리 문장을 씁니다. 왜냐하면 뭐 공부 안 했으니까 지식인 나부랭이들하고 상관없이 살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민중 속에는 고유어와 우리 문장이 살아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유어와 우리 문장을 쓰면 대중들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쉽다고 느끼니 공감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고유어를 쓰고 우리 문장을 쓰면 대중들과 친밀해지고 뭐 우리도 대중이죠. 또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우리나라 글 문화도 많이 바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꾸준히 노력해야죠. 이렇게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지금 이 제가 하는 강의를 듣는 분들 말도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치려고 서로 노력하면은 정말 좋은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원칙을 가지고 이 글들을 계속 써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가 쓴 글 이 카페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얘기한 거를 지키는 편이에요. 근데 제 글 읽어보면 어렵다는 얘기 절대 안 해요. 뭐 솔직히 저는 잘 쓰지는 못하지만 쉽게 쓰는 거는 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강좌니까 이해하시고 꾸준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오래 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한글을 정말 좋아하고 또 한글 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강좌를 계속 하려고 해요. 자, 하여간 또 다른 일이긴 한데 이제 한글을 세계로 내보내는 일, 한글을 가지고 해외에 사는 우리 동포들을 연결하는 일이며 또 한글을 가지고 한국 기업 활동을 살려나가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에 참여해서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뭐 잘못된
안 좋은 단어나 문장 수집 활동 되게 중요한데 저는 잘 못해요. 저도 바빠서. 그래서 여러분 같이 좀 자료 모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한 내용 이게 교재잖아요. 이 교재는 동영상 밑에 링크를 걸어뒀어요. 그 링크 누르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짧게 하는 강의가 훨씬 더 보기가 쉬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꾸준히 보시기 바랍니다.